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남준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예, 멀리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네, 제주도가 저도 올해만 들어서 한 2번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관광이나 여행하신 분들은 제주도를 또 굉장히 좋게 네. 또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막상 이제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전은 했습니다만은 생활 여건은 좀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더구나 그 혁신도시가 신서귀포가 있는데 제 학교 기관이 이제 다 이제는 완료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생활 정주 기반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입니다. 이사장님도 제주도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일 때문에 가신 거죠. 예. 네. 그래도 저는 어쨌건 여행으로 가니까 제주도가 가성비 대비 정말 좋다는 걸. 예. 틈새 제가 괜히 제주도 홍보를 하네요. 틈새 홍보를 드리고요. 오늘은 제주도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서 좀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예. 공무원연금공단 사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들이 국가의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퇴직한 은퇴한 공무원들에게 전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는데요. 그 연금 업무가 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재보상이라든지 뭐 부조급여라든지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 공무원 소위 연금가족이란 말을 제가 표현을 쓰는데 연가족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설립됐고 이제 3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현직 공무원들이 116만이고요. 네. 퇴직한 은퇴한 공무원들이 지금 5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6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공무원이 되는 게 장래희망 1위인 조사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주변에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요. 예. 현직 공무원이 116만 명 그리고 퇴직 공무원이 50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연금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 공무원보다 연금에 더 방점이 찍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얼마 안 된다. 용돈연금이다. 이제 이런 자괴감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굉장히 고액이다. 뭐 이런 정보들을 막 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거죠? 저도 그 공직 생활을 28년 한 9개월 정도 하다가 9년 동안 쉬다가 이제 지난 2월부터 공무원연금단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연금을 이제 한 9년 동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연금은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또 후진양성에서 교육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셨을 경우에 노후 생활보장을 하는 소위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대한 기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 측면도 있고요. 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연금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출발이라든지 제도 기반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정직 중립도 해야 되고 그래서 퇴직 이후에 어떤 생활보장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 경우에는 재직 중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소위 파면을 당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반액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또 받는 여러 가지 액수의 비교가 나오니까 저희들 소위 정책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데 뭐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시각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제도 간에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건 다르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축을 좀 별도로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이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용하고 또 듣기로는 좀 좋은 일에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국민의 그런 우려와 비판을 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연금 액수가 많다라는 그런 비판만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잘 인식이 퍼지다 보면 그런 괴리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그런. 저희들이 이제 그 연금 이야기만 하기 전에요. 아무래도 종합복지 서비스 기관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무주택자가 저희 현재 젊은 공무원층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가 18,300세대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읍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복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는 게 국민연금은 이제 기여금 내역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산을 불려가지고 그걸 이제 앞으로 연금 재정으로 확보를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가가 절반을 지금 현재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또 공적 연금 관리 기관으로서 저희도 자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체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익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초고속 고령화 때문에 이런 지금 원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992년도만 해도 당시에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하신 분들 65세 정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만나셔가지고 우리가 7년 정도 살 것 같으면은 연금을 받고 7년 못 살 것 같으면 일시금을 받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7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그렇죠. 사신 분도 있거든요. 100세 시대니까요. 예. 네. 저희들 공무원 연금의 이 환경이 안 좋아진 가장 원인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네. 거. 그 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연금액에서 크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아마 기회가 오면은 또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취임 당시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또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8개 사회보험을 모두 연계해서 좀 정부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는 방향으로 협치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셨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왔고 네. 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더구나 최근에 2015년도에 공무원 연금법 네.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위 과거에는 물가라든지 봉급 인상에 따라서 연동해 가지고 연금액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 인상 동결을 지금 5년간 시켜놨습니다. 네. 금리 3년째고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지 않냐는 말씀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제도를 들여다보는데 방금 아까 8대 공채연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보험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조금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사각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정책 결정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분석해서 관계부처에 좀 건의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연금 말고 또 공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교직원 공제라든지 행정공제 또 군인공제인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자주 지금 교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안에서 논의를 하고 또 연금과 공제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침 이사장으로 와가지고 그 8개 기관에 또 회장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도 또 한번 만나도록 돼 있는데 정보 교류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전부 국민을 잘 되자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니까 그런 시각에서 협조도 하고 또 문제점 있는 도 좀 개선점을 많이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대표로 계신 이제 이사장님께서 국민들의 그런 시각 또 정부의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 단체를 운영해 가신다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반갑고요. 이제 또 하나는 공단에서 그래서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이 후생복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로부터 연금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후생복지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은 안 드리고 후생복지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 그 연금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정부 보존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은퇴자 공동체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금 50만 명 정도 연금 받으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추세도 굉장히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귀농 귀촌을 상당히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혼자서 옮기는 데 따른 재정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그 시큐리티 문제 같은 게 있어서 망설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8분 정도를 지난 10월부터 제주도 모슬포 무릉리에 폐교를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아, 은퇴자, 공무원 은퇴자들이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만드신 거군요. 처음에는 이제 65세에서 아마 70세 정도가 주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같이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또 공동체 룰도 만들어서 살면서 또 시간이 남을 기회는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또 저희들 당초에는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 출신 계시기 때문에 네. 인근 지역에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 최근에 제가 뵀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 하자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그 공무원 은퇴자를 한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 모델을 좀 성공시키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초에 권역별로 네. 그 시장 군수라 접촉해서 예를 들면 문경 그리고 충북 제천 그리고 전남 구례 그리고 강원 동천 시장 군수라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내년 봄부터는 네. 그쪽에도 정주를 원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특히 빈집을 활용하고 귀촌 기농센터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생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 1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은 다른 연금이나 공제 쪽에서 권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 도심 지역에서 특히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뭐 강제적인 이주라는 본인이 원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시골로 이주했을 경우에 훨씬 더 적은 생활비로 또 만족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새로운 복지 모델을 한번 발전시켜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 아닌 분들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모델이 되면 사실 이런 공동체 모델이 잘 세워져서 확산되는 게 현대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교사나 이제 공무원으로 행정직으로 있으신 분들이니까 도움을 줄 방법들이 타인에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관에서 입소했다가 나이가 차서 나와야 하는 성인이 돼서 나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 자원봉사가 언제부턴가 약간 좀 왜곡된 점이 있거든요. 자원봉사 순수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 자원봉사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도 받고 뭐 식사비도 받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우리 상록봉사단이 공무원 연금 생활자 중에서 지금 270개 단체 한 7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표자들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무원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고 후진양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는 말씀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에 참뜻 진지한 자원봉사를 살리는 의미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 연금 가족이다. 그래서 이런 일에 정말로 자기 스스로 교통비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식사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앞장서 보자. 또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재능 기부라든지 전문 봉사가 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봉사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저희들이 좀 개척해 보려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평생 공무원으로 보내셨고 또 9년의 시간 동안 밖에 계시면서 여러 시민단체나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본인이 실제 보셨기 때문에 이런 탁상공론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행정을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뭐 구체적인 실적이나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그 공단 인적 구성을 보면은 최근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좀 채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임금 패키지도 있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를 은퇴에 따라 했는데 저희가 지난 봄에 정규직을 30명 채용했거든요. 그래도 이번 정부 일자리 방침에 맞춰서 지금 12월 중에 제가 20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서 네.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자원봉사센터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콜센터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콜센터요. 콜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또 지원 요원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67명 지금 정규직 전환했고요. 또 시설 관리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하기 저희 협의 중에 있고 네. 한 70여 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방침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연공단의 어떤 그 업무 성격을 봤을 경우에 지금 사업 확장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탄력 지원제를 남쪽 방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잡쉐어 측면에서 저희가 네. 고려해가지고 신규 채용에 20명을 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연금하면 이 기금 운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해 7% 수익률을 거둔 데 반해서 올해는 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다른 연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에 여러 가지 무역 분쟁도 있었고 네. 국내 주식시장 또 해외 주식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상당히 좀 손실이 좀 있습니다. 뭐 대체 투자나 약 채권 투자에서는 좀 이익을 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자금운용단에서 소위 투자 전문가들이 채용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인데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공적 기금은 뭐 그런 데에서 민간 회사 달리 가볍게 또 단타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각종 위원회에서 또 논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일반 그 민간 분야에 비해서는 좀 저희들이 무겁게 좀 느리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금 관리 기관이니까 수익은 물론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좀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네. 드리고요. 뭐 아무튼 금년에 지금 중반기부터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대내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또 아침에 제가 회의를 했는데 아무튼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좀 수익률 올리는 방향을 해보자.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어르신 한 분도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고요. 예.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공무원분들의 조금 불친절함이라든지 예. 어려운 부분들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좀 소통하고 싶은 이사장님의 경영 비전이 이건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경영, 연금 가족과 행복한 동행. 예. 네, 이 경영 비전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공무원 연금공단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서민 경제 어렵다 보니까 국민연금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또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특히 국가발전에서 노력했던 분들 특히 6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과거에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렇죠. 공무원연금 하나만을 보고 생활해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층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임직원들 전부 합심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좀 바라봐주시면 좋겠고요. 제도 개선 방안은 저희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관계 당국에도 건의를 하고 네. 또 기회가 있으면 아마 2, 3년 후에 그런 일이 또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남준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